푹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피로가 늘 남아있다. 열심히 하려고 마음먹어도 기분이 따라주지 않는다. 건강해지기 위해 운동을 해보아도 몸만 더 힘들 뿐 효과가 없다. 안녕하세요. 책 읽는 여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하버드식 호흡의 기술입니다. 하버드대학 의학부와 소르본 대학 의학부 개건교수를 겸임하는 의사이자 의학박사인 네고로 히데유키는 이 책에서 컨디션을 최상으로 끌어올리는 100가지 행동 비결과 스트레스 해소에 효과적인 호흡의 기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행동 비결들은 모두 일상생활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고 비용과 시간, 큰 각오도 필요 없어 꾸준히 하기 쉬운 방법들인데요. 5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2년간 데이터 분석을 검증하여 집중한 부분은 개인의 행동과 환경, 즉 행동이 바뀌면 몸이 달라지고 몸이 달라지면 마음 상태도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삶에서 스트레스를 완전히 없애기는 불가능하지만 스트레스를 해소할 에너지를 가진 신체는 만들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저자의 생각입니다. 책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스트레스 해소에 효과적인 호흡의 기술을 좀 더 비중 있게 다루어 보았습니다. 영상 중반부터 호흡법을 위한 준비 운동과 함께 6가지 호흡법을 담아 보았는데요. 한 해 마무리하면서 적절한 호흡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해버리는 것 어떠신가요? 그럼 하버드식 호흡법 함께 들어보실까요? 마음 컨디션이 저하되지 않으려면 몸이 중요하다. 어떤 것에 스트레스를 느끼는지는 사람에 따라 다르다. 어떤 사람에게는 스트레스로 다가오는 일이 다른 사람에게는 별일이 아닐 때가 자주 있다. 무엇에 스트레스를 느끼는지, 스트레스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얼마나 견딜 수 있는지 등은 개인의 성격과 사고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성격과 사고는 좀처럼 바꾸기가 어렵다. 그래서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스트레스 대책을 세우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성격이 어떻든 인간으로서 본래 지니고 있는 생리적 메커니즘은 모두에게 동일하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뇌의 시상하부로 전달된다. 시상하부는 자율신경계와 내분비계를 조절하여 생체의 균형을 맞추는 부위다. 예를 들어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할 때 트럭이 맹렬한 속도로 자신을 향해 다가온다고 가정해보자. 그 순간 몸은 경직되고 심박수와 혈압이 상승한다. 당연히 불안감과 공포감도 엄습한다. 의식해서 일어나는 반응이 아니다. 스트레스에 직면하면 시상하부가 지령을 내려 자율신경계에서는 교감신경이 활성화된다. 내분비계에서는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코르티솔이 분비되어 몸이 자연스럽게 반응한다. 이런 반응은 의지나 정신력으로 억제하지 못한다. 물론 불안감과 공포감을 얼마나 느끼는지는 개인차가 있다. 하지만 공포감으로 높아지는 심장박동을 의지만으로 멈추기 어렵듯 체내에서 반드시 일어나게끔 설계된 생리반응은 억제하지 못한다. 다만 반응을 조절할 수는 있다. 왜 스트레스 리셋 호흡법이 필요할까? 내가 이 책의 제목을 호흡의 기술이라고 지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자율신경을 의식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호흡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이 책에서는 호흡법을 바탕으로 심신을 조절하고 스트레스를 적절하게 해소하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할 것이다. 본래의 세포 호흡을 되찾으면 지금보다 편안해진다. 우리 몸은 약 60조 개에 달하는 세포의 집합체다. 세포 하나하나가 매일 조금씩 유지, 보수, 생성되면서 생명을 유지한다.
그리고 몸 전체의 세포가 각자 주어진 기능을 다하려면 반드시 세포호흡이 필요하다. 세포호흡이란 모세혈관을 따라 운반된 산소와 영양소를 이용해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를 생산하는 과정을 말한다. 하나의 세포에는 수백에서 수천에 이르는 미토콘드리아가 존재하는데 세포호흡은 우리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어주는 ATP를 생성한다. ATP는 에너지 화폐라고도 불리며 모든 생명활동에 꼭 필요하다. 우리 몸 어떤 부위의 미토콘드리아가 세포호흡이 어려워 숨이 찬 상태가 되면 그 부위는 기능 부진을 일으킨다.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해당 부위에 병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인체에는 내부 환경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려는 성질이 있는데 이를 항상성이라고 한다. 항상성 시스템은 최신 AI 기술로도 흉내낼 수 없는 생명의 신비라고 할 법한 정밀함으로 우리의 건강을 지켜준다. 하지만 이토록 굉장한 기능을 하는 항상성도 언제나 똑같은 능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니다. 항상성을 교란하는 행동과 생활 습관이 이어지면 세포호흡이 어려워져 내부 환경을 유지하지 못하고 컨디션이 계속 저하된다. 바꿔 말하면 내부 환경을 잘 조절하면 컨디션 난조가 굳이 병으로 진행되지 않고 빠른 회복으로 이어진다. 짜증과 피로감으로 호흡의 속도가 바뀐다. 왠지 피곤하고 나른하며 어깨가 결리는 몸의 컨디션 저하와 의욕이 안 생기고 집중력이 떨어지며 금세 우울해지는 마음의 컨디션 저하는 미토콘드리아의 산소 결핍과 연관이 있을 수 있다. 미토콘드리아는 세포 내 소기관 중 하나로 영양소와 산소를 이용해 ATP, 즉 에너지 화폐를 만들어내는 공장과 다름없다. 산소 결핍 증상은 대체 어떤 원인으로 생기는 걸까? 우리가 체내에 산소를 들이켜려면 숨을 마시고 내쉬는 일반적인 호흡인 폐호흡을 해야 한다. 폐호흡으로 산소를 많이 마시면 세포에 산소가 잘 도달할 것 같지만 실은 그렇지 않다. 무작정 산소를 많이 마시려고 호흡 횟수를 늘려보았자 세포 호흡의 효율은 올라가지 않는다. 오히려 호흡을 너무 많이 해서 산소 결핍 현상이 일어나기도 한다. 호흡 횟수가 늘어나면 들이켜는 산소도 많아질 텐데 희한하다. 세포호흡의 산소 결핍은 혈중산소가 부족해서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다. 혈중 이산화탄소가 감소한 탓에 생긴다. 호흡으로 폐에 들어온 산소는 혈액에 녹아든다. 그 후 혈중에서 적혈구의 헤모글로빈과 결합해 모세혈관을 경유하여 전신 세포에 전달된다. 산소를 감싼 헤모글로빈은 세포에 도달하면 산소를 분리해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에게 넘긴다. 헤모글로빈이 산소를 분리할 때 일정량의 이산화탄소가 필요하다. 혈중 이산화탄소가 많을수록 헤모글로빈에서 산소가 분리되기 쉬워진다. 혈중 이산화탄소가 줄어들면 헤모글로빈은 산소를 넘기지 못하고 산소를 감싼 채 다시 혈관 속을 맴돈다. 이때 산소를 받지 못한 미토콘드리아는 산소 결핍 증상을 일으킨다. 산소가 많으면 오히려 위험할 때가 많다. 호흡 횟수가 많아서 혈액 속의 이산화탄소가 줄어드는 메커니즘은 다음과 같다.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0.04%이지만 호흡을 내쉴 때는 약 5% 수준에서 배출된다. 즉, 한 번 호흡하면 마실 때보다 125배 많은 이산화탄소가 배출된다. 호흡 횟수가 늘어날 때마다 내뱉는 이산화탄소도 늘어나 혈중 이산화탄소 농도 역시 점점 감소한다. 이렇게 되면 세포 호흡에 쓰이지 못하는 산소가 남아돈다. 미토콘드리아에게 넘기지 못하고 쌓인 산소의 일부는 혈액 속을 다시 맴도는 동안 활성산소로 바뀌어 세포에 상처를 내게 된다. 이때부터 좋지 않은 일이 연속으로 일어나기 시작한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수록 호흡이 얕고 빨라진다.
호흡할 때마다 이산화탄소가 배출된다면 혈중 이산화탄소를 늘리기 위해서는 호흡 횟수를 줄여야 한다. 하지만 우리의 호흡 횟수는 의식적으로 하는 심호흡이나 호흡법을 할 때 외에는 자율신경이 무의식적으로 조절한다. 무의식 중 호흡이 빨라지는 이유는 바로 스트레스를 받았기 때문이다. 정신적인 스트레스든 육체적인 스트레스든 스트레스를 받으면 교감신경이 높아지고 말초 모세혈관이 수축하며 근육도 딱딱해진다. 호흡을 담당하는 호흡근도 당연히 수축하고 굳어진다. 호흡은 점점 얕아지고 빨라진다. 일상적으로 호흡이 얕아지고 있는지 체크하려면 숨을 멈춘 상태에서 견디는 시간을 통해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다. 조용히 코로 숨을 내쉬고 그 후 숨을 멈춘 시간을 측정한다. 절대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해보길 바란다. 호흡의 깊이 체크. 1. 평소대로 호흡하면서 조용히 코로 숨을 내쉰 후 손가락으로 코를 막는다. 2. 그 상태에서 숨을 쉬고 싶어질 때까지의 시간을 잰다. 30초 이상 멈출 수 있는 사람은 이상적인 깊은 호흡, 30초까지 멈출 수 있는 사람은 표준적인 호흡, 30초 미만으로 멈출 수 있는 사람은 얕은 호흡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마스크 생활로 급격히 늘고 있는 구강호흡은 안 좋은 점이 많다. 입으로 호흡하는 것이 한 번에 더 많은 공기를 마실 수 있으니 호흡이 더욱 깊어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는가? 아쉽지만 틀렸다. 구강호흡을 하면 코에서 후두까지 이어지는 상기도가 막히기 쉽다. 내쉬는 숨이 짧아지고 그만큼 호흡이 빨라져 호흡 횟수가 늘어난다. 또 구강 호흡할 때는 턱이 위를 향하게 되어 몸을 젖히는 자세를 하게 된다. 이 자세는 인공호흡을 할 때 기도를 확보하는 형태와 비슷하다. 즉 구강호흡이란 숨이 얕아도 괜찮으니 어찌되었건 산소를 공급해야 할 때 하는 호흡이다. 본래 호흡은 코로 해야 한다. 콧구멍에 있는 코털은 천연 필터라고도 불리는데 바깥에서 침투하는 꽃가루나 먼지 등을 차단해준다. 비강점막은 세균과 바이러스 같이 더욱 작은 이물질의 침입을 막아준다. 반대로 입으로 호흡하면 필터가 없는 무방비 상태라 병원균에 감염되기 쉬우며 좋은 점이 전혀 없다. 구강호흡은 긴급 상황 시 대량으로 숨을 마셔야 할 때만 필요하다. 평상시에는 코로 숨을 쉬도록 노력하자. 횡격막이 확실히 움직이면 세포까지 산소가 도달한다. 호흡이 얕아지는 이유는 횡격막을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다. 호흡이 얕아지는 원인으로 언급한 스트레스 가득한 생활, 구강호흡 외에 흉곽이 압박을 받아 깊이 호흡하기 어려운 자세, 견갑골 부위가 경직된 자세도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개선해야만 한다. 실은 이 모든 것이 호흡근인 횡격막의 움직임과 관련이 있다. 공기 중의 산소를 체내로 받아들이려면 먼저 폐가 활동해야 한다. 그러나 폐 자체에는 근육이 없기 때문에 폐의 힘으로 공기를 마시거나 내보내지 못한다. 폐는 심장처럼 움직이지 못한다. 호흡을 위해 움직이는 부위는 폐 주변의 늑간근과 횡격막을 중심으로 한 호흡근이다. 호흡근은 서로 연동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숨을 마시고 내쉴 수 있다. 특히 호흡근의 70%를 담당하는 횡격막은 주력 선수와 같다. 횡격막을 잘 사용하면 폐활량이 늘어나 호흡이 깊어지고 나아가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에 산소를 제대로 전달하게 된다. 하지만 최근 무의식적으로 흉식 호흡 위주로 호흡하느라 횡격막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사람, 횡격막의 움직임이 둔화한 사람이 눈에 띈다. 어깨를 들썩이며 숨을 쉬는 흉식 호흡을 하면 횡격막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 하지만 모든 흉식 호흡이 나쁘다는 뜻은 아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흉식과 복식, 양쪽을 섞어서 호흡한다. 흉식 호흡은 낮에 활동할 때 필요한 호흡이다. 복식 호흡은 휴식과 재생을 돕는 호흡이다. 하지만 흉식 호흡의 경우 등이 구부정한 자세를 하거나 스트레스가 심할 때는 흉부가 압박되어 충분히 부풀리지 못한다. 그래서 어깨를 들썩이며 숨을 쉬는 질 나쁜 흉식 호흡을 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점점 호흡이 얕아지고 횡격막의 움직임도 둔화된다. 이러한 상태가 계속되면 원래 복식 호흡으로 바꿔야 할 타이밍이 되어도 바꾸지 못하고 쉬어야 할 시간에도 몸과 신경은 활동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교감신경이 활성화된 상태가 이어지면 말초 모세혈관의 혈류가 저하되고 세포 호흡도 정체된다. 그 결과 몸속 세포의 여러 부위에서 미토콘드리아의 산소결핍 현상이 쉽게 일어난다. 하버드식 호흡법의 준비운동, 견갑골 풀어주기. 깊은 호흡에 서투른 사람은 견갑골 부위가 경직된 상태다. 호흡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도 평소에 습관적으로 얕은 호흡을 하던 사람은 의식해서 깊게 호흡하려고 해도 잘 안 된다. 횡격막과 늑간근 등의 호흡근이 얕은 호흡에 익숙해져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지 않기 때문이다. 또 호흡근을 잘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은 대체로 견갑골 부위가 경직되어 있다. 견갑골 풀어주기 첫 번째, 견갑골 활짝 열기. 견갑골을 열어 뭉친 어깨를 풀어준다. 첫 번째 견갑골 활짝 열기 동작은 어깨를 오므리거나 팔을 앞으로 뻗을 때 견갑골을 열어 바깥쪽으로 뻗는 움직임을 강화해준다. 언제 어디서든 해볼 수 있는 간단한 동작으로 가슴과 어깨 주변을 시원하게 풀어준다. 깊은 호흡에 꼭 필요한 흉부의 움직임을 개선해주기 때문에 호흡근의 활성화에도 효과가 있다. 첫 번째, 의자에 앉아 양손을 깍지 낀다. 의자에 앉아 등을 곧게 펴고 가슴 앞에서 양손을 깍지 낀다. 등이 의자 등받이에 닿지 않도록 떨어져서 앉고 양발은 가볍게 벌린 상태로 편안하게 둔다. 두 번째, 숨을 천천히 내쉬면서 양손을 앞으로 내민다. 숨을 내쉬면서 팔을 앞으로 뻗는다. 가능한 지점까지 뻗고 20초 정도 유지한다. 상체가 앞으로 기울어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하루 기준 20초씩 3번. 견갑골 풀어주기 두 번째. 앞뒤로 돌리며 견갑골 풀어주기. 가슴 근육과 구부정한 등이 펴진다. 스마트폰을 보느라 어깨가 자주 말려 있다면 적극적으로 해보자. 견갑골 부위가 경직되면 가동 범위가 좁아지면서 팔을 올리거나 내리고 앞으로 내미는 것과 같은 상반신 동작에 큰 제한이 생긴다. 두 번째 동작은 팔을 올려서 견갑골을 열어 올리는 자세와 팔을 아래로 내려서 견갑골을 모아 내려주는 자세로 견갑골의 유연성을 높여준다. 이때 반드시 등을 곧게 펴고 가슴을 활짝 연 상태에서 해야 한다. 등이 구부정한 상태에서 팔을 회전하면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킨다. 가슴을 열면 수축하기 쉬운 가슴 앞쪽 근육, 대흉근과 소원근도 함께 스트레칭된다. 말린 어깨와 구부정한 등이 신경 쓰인다면 적극적으로 해보자. 첫 번째, 등을 쭉 펴고 손가락을 좌우 어깨에 올린다. 등받이에 등이 닿지 않게끔 앉은 상태에서 등을 곧게 세운다. 이 상태에서 손을 좌우 어깨에 올리고 가슴을 확실히 편다. 두 번째, 앞뒤로 크게 5번씩 회전한다. 양 팔꿈치로 원을 그리듯 팔 전체를 앞에서 뒤로 5번, 뒤에서 앞으로 5번 돌린다. 가능한 범위 내에서 큰 동작으로 돌리고 손가락은 어깨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한다. 하루 기준 앞뒤 각 5번씩 3세트. 견갑골 풀어주기 세 번째.
수건 올렸다가 내리기. 등 근육이 단단해진다. 견갑골뿐만 아니라 어깨 관절의 가동 범위도 커진다. 책상 업무 등으로 몸을 앞으로 기울인 상태로 계속 앉아 있으면 흉부가 압박되어 호흡근의 움직임에 제한이 생긴다. 이 동작은 등 주변 근육을 풀고 흉곽의 움직임도 부드럽게 만든다. 또 수건을 사용하면 등 부위 근육의 승모근과 광배근, 척추 기립근도 효과적으로 단련되어 자세도 개선할 수 있다. 다리와 허리에 힘이 없다면 의자에 앉아서 해도 괜찮다. 서서 할 때도 앉아서 할 때도 견갑골 주변은 확실히 풀린다. 하루 기준 10번씩 2세트. 하버드식 호흡법 첫 번째. 기본호흡법.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다. 부교감 신경에 스위치를 넣는 호흡법. 내쉬는 숨을 2배로만 하면 되는 간단한 호흡법이다. 포인트는 횡격막을 확실하게 위아래로 움직이는 데 있다. 즉, 복식 호흡을 제대로 하는 셈이다. 내쉬는 시간을 길게 유지하도록 의식한다. 기본 호흡법 효과. 긴장 완화, 횡격막 트레이닝, 뇌의 피로 완화. 1. 내쉬기. 편안한 자세로 서거나 앉아서 코로 가볍게 숨을 내쉰다. 하버드식 호흡법은 숨을 내쉬기부터 시작한다. 2. 마시기. 배를 부풀리면서 4초 동안 코로 숨을 마신다. 3. 내쉬기. 배를 안으로 당기면서 8초 동안 코로 숨을 전부 내쉰다. 4. 반복. 기분이 안정될 때까지 2에서 3번 과정을 반복한다. 즉, 4초 동안 마시고 8초 동안 내쉰다. 하루 기준 언제든 몇 번이든 해준다. 하버드식 호흡법 두 번째. 448 호흡법. 교감신경의 폭주를 바로 막는다. 불안과 공포, 스트레스를 느낀다면 이 호흡법을 해보자. 3분 내에 차분해진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뇌의 시상하부가 반응하여 불안과 공포를 일으키는 교감신경이 활성화된다. 뇌의 본능적인 반응이기 때문에 막을 방법이 없다. 하지만 호흡법을 활용하면 교감신경을 조절할 수 있다. 448 호흡법은 기본 호흡법 사이에 숨을 멈추는 시간을 끼워 넣으면 된다. 이 호흡법은 온몸의 세포에 산소가 더욱 잘 전달되도록 하고 5분 정도 지속하면 부교감 신경이 올라간다. 내가 개발한 호흡법 중 현재 가장 널리 알려진 방법이다. 448 호흡법의 효과. 긴장 완화, 짜증 억제, 불안 해소, 스트레스 해소, 횡격막 트레이닝, 잠이 안 올 때. 1. 내쉬기. 의자에 앉아서 등을 쭉 펴고 코를 통해 2번에서 3번 복식 호흡을 한 후 숨을 모두 내쉰다. 2. 마시기. 배를 부풀리면서 4초 동안 코로 숨을 마신다. 3. 멈추기. 4초 동안 숨을 멈춘다. 4. 내쉬기. 배를 안으로 당기면서 8초 동안 코로 숨을 모두 내쉰다. 2에서 4번 과정을 2번 반복한다. 즉 4초 동안 마시고 4초 동안 숨을 멈춘 후 8초 동안 내쉰다. 하루 기준 언제든 몇 번이든 해준다. 하버드식 호흡법 세 번째. 555 호흡법. 자율신경을 조절해 에너지까지 끌어올린다. 강한 불안감과 긴장에 빠질 듯한 기분이 들 때 재빨리 진정시켜준다. 미국의 군대나 경찰 조직에서는 곤란한 상황과 공포에 직면할 때 수습책으로 전술 호흡을 활용한다. 555 호흡법은 미국의 전술 호흡과 같은 효과를 누리게 될 뿐만 아니라 간격이 약간 길어서 구강 호흡과 얕은 호흡을 개선하기에도 좋다. 스트레스를 잔뜩 받게 되는 상황에 직면하면 즉시 해보자.
맥박과 혈압을 낮추고 혈중 이산화탄소의 과도한 저하 현상을 막을 수 있다. 심한 긴장으로 공황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막아주고 기분을 냉정하게 유지하도록 돕는다. 555 호흡법의 효과. 긴장 완화, 공황 상태 방지, 불안 해소, 전신세포의 산소 공급, 자율신경의 전반적인 에너지 상승. 1. 내쉬기. 편안한 자세로 앉아 천천히 코로 숨을 내쉰다. 의자에 앉아도 좋고 양반다리를 하고 바닥에 앉아도 괜찮다. 자신에게 편안한 자세로 앉으면 된다. 2. 멈추기. 5초간 숨을 멈춘다. 3. 마시기. 배를 부풀리면서 5초간 코로 숨을 마신다. 4. 멈추기. 5초간 숨을 멈춘다. 5. 내쉬기. 배를 안으로 당기면서 5초간 코로 천천히 숨을 내쉰다. 6. 반복. 2에서 5번 과정을 5번 반복한다. 즉 5초 간격의 호흡을 5번 정도 반복한다. 하루 기준 필요할 때 몇 번이든 해준다. 하버드식 호흡법 4번째. 1:1 호흡법. 기분을 활기찬 상태로 바꾸고 싶을 때 알맞다. 의욕이 생기지 않는 아침에도 단 3분만으로 머리가 산뜻해진다. 어쩐지 의욕이 샘솟지 않네. 집중력을 높이고 싶다. 이제 막 일어나서 아직 멍한 머릿속을 깨우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 때 추천하는 호흡법이다. 우선 빠르게 복식 호흡하여 교감신경을 자극한다. 빠른 호흡으로 기분이 고조되어 갑자기 의욕이 샘솟는다. 그 후 천천히 복식 호흡하면 부교감신경의 스위치가 켜진다.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모두 깨워 균형을 맞추기 때문에 기분을 북돋우면서도 냉정함까지 유지하게 된다. 1:1 호흡법의 효과. 의욕이 높아짐, 기분이 고양됨, 기압 넣기, 집중력 향상, 기상시 멍한 감각 해소. 1. 내쉬기. 앉거나 서서 등을 곧게 펴고 코로 숨을 전부 내쉰다. 2. 마시기. 빠르게 코로 숨을 마신다. 3. 내쉬기. 코로 숨을 한 번에 내쉰다. 4. 반복. 2에서 3 과정을 4번에서 5번 반복한다. 5. 마시기. 배를 부풀리면서 3초간 코로 숨을 마신다. 6. 내쉬기. 배를 안으로 당기며 6초간 코로 숨을 내쉰다. 7. 반복. 5에서 6번 과정을 4번에서 5번 반복한다. 2에서 3번 과정은 흉식 호흡, 5에서 6번 과정은 복식 호흡으로 한다. 즉, 흉식 호흡과 복식 호흡을 적절히 섞어 자율신경을 조절한다. 하루 기준 1회에 3분 정도 한다. 하버드식 호흡법 5번째. 림프 호흡법. 디톡스에 효과적인 가슴 림프관 팽대가 자극된다. 습관으로 만들면 부종과 나른함이 사라진다. 재택근무로 외출할 기회가 줄어들거나 책상 앞에 계속 앉아서 근무하면 몸을 움직이지 않게 된다. 근육이 움직이지 않아 흐르던 림프가 정체되어 여분의 수분과 노폐물, 피로물질 등이 체내에 쌓이면서 피로와 나른함도 점점 심해진다. 횡격막 근처에 림프가 모이는 공간, 가슴 림프관 팽대가 있다. 이곳에 적절한 압력을 가하면 림프액의 순환이 좋아진다. 기분이 편안하다고 느껴지는 횟수만큼 자유롭게 한 후 그대로 잠들어도 좋다. 다음날 아침 몸이 한결 가벼워진다. 림프호흡법 효과. 부종 해소, 노폐물 배출, 피로 해소, 림프 순환, 면역 기능 개선. 1. 눕기. 온몸의 힘을 빼고 편안하게 누워
무릎을 가볍게 세운다. 양손은 배 위에 둔다. 2. 내쉬기. 코로 가볍게 숨을 전부 내쉰다. 3. 마시기. 코로 천천히 숨을 마시고 배를 크게 부풀린다. 4. 내쉬기. 배를 안으로 당기면서 길게 천천히 코로 숨을 내쉰다. 마시는 시간보다 길게 내쉬도록 의식한다. 하루 기준 5번씩 1, 2세트 한다. 하버드식 호흡법 6번째. 10대 20 호흡법.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하며 깊은 잠에 빠져든다. 몸은 피곤한데 신경이 흥분하여 잠들지 못할 때 하는 호흡법. 밤에도 교감신경이 계속 활성화되어 몹시 피곤할 때 시간을 들여 해볼 만한 호흡법이다. 평소 습관적으로 얕은 호흡을 한다면 힘들게 느껴져 꾸준히 하기가 어려울지도 모른다. 가능하다면 10분에서 20분 정도 시간을 들여 하는 편이 이상적이지만 처음에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해도 괜찮다. 생각을 멈추고 호흡에만 집중하면 효과가 더욱 높아진다. 10대 20 호흡법 효과. 교감신경 진정, 부교감신경 활성화, 쉽게 잠들기, 호흡근 트레이닝. 1. 내쉬기. 자세를 바로잡고 앉아서 하복부를 천천히 조이며 코로 숨을 전부 내쉰다. 2. 마시기. 하복부와 항문의 힘을 빼고 10초간 천천히 코로 숨을 마신다. 3. 내쉬기. 20초 동안 천천히 코로 숨을 전부 내쉰다. 이때 몸에 힘을 주지 않도록 한다. 목에서 가슴까지 천천히 힘을 빼면서 가늘고 길게 숨을 내쉰다. 항문도 조인다. 4. 반복. 2에서 3 과정을 자신의 속도에 맞춰 반복한다. 10분간 20번 정도 실시한다. 잠자리에 누워서 하거나 그대로 잠들어도 괜찮다.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해 기분 좋게 잠든다. 하루 기준 10분에서 20분간 행한다.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예전에 작가이자 저널리스트가 쓴 호흡의 기술이라는 책을 다룬 적이 있는데요. 이번 책과는 상당히 느낌이 다른 책이었습니다.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너무 재밌었어요. 여기 눌러서 한번 들어보세요. 벌써 크리스마스가 춥고 어지러운 주변 환경들과는 별개로 크리스마스라는 날을 핑계 삼아 그날만큼이라도 따뜻하고 포근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따뜻한 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